당뇨 때문에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믿으셨나요? 하지만 놀랍게도 어떤 음식과 습관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당 내리는 최고의 음식 3가지와 2가지 운동법만 실천해도 혈당이 뚝 떨어진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특히 마지막 방법은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비밀 전략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변화를 얻게 되실 겁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핵심 정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함께 건강을 되찾아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당뇨를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잘못된 습관을 방치하면 혈당이 점점 올라가고 결국 당뇨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최악의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혹시 나도 이런 습관이 있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매일 먹는 음식이 혈당을 올리는 주범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당뇨를 관리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오히려 혈당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걸 모른 채 계속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를 악화시키는 최악의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혈당을 낮추는 놀라운 팁도 공개할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밤 9시 이후에 먹는 것이 왜 위험할까요? 이것만 피하면 혈당이 내려갑니다. 혹시 밤늦게 출출하다고 간식을 먹거나 야식을 자주 드시나요? 이게 왜 위험할까요? 밤늦게 음식을 드시면 신체의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갑니다. 특히 밤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공복 혈당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해결 방법은요, 저녁 식사는 최대한 7시 이전에 마치세요. 배가 고프다면 단백질 위주의 간식, 예를 들면 견과류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째, 단순 탄수화물 과다 섭취입니다. 빵, 면, 흰쌀밥은 먹어도 될까요? 당뇨 환자분들이 빵이나 면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꼭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전에 당뇨, 빵, 면 먹어도 돼요, 이렇게 드세요 라는 영상에서 당뇨 환자도 건강하게 빵과 면을 먹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위에 카드에 띄워드릴 테니 꼭 확인해 보세요. 이 빵과 면의 문제는 이런 흰 쌀밥 같은 단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금방 다시 허기가 져서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오르고 내리는 롤러코스터 현상이 반복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빵과 면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면 당뇨 관리도 가능하거든요. 이것의 해결 방법은 흰 쌀밥 대신에 현미, 귀리, 콩밥 같은 저GI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빵과 면을 먹고 싶다면 통밀 제품이나 섬유질이 많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스트레스성 폭식, 즉 마음의 병이 혈당을 올립니다.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내려갑니다. 혹시 스트레스 받을 때 단 음식을 찾으시나요? 이게 왜 위험할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혈당이 조절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단 음식, 초콜릿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섭취하면 더 큰 혈당 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학회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당뇨 위험을 높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의 해결 방법은요? 명상이나 호흡 운동, 산책, 요가 같은 스트레스 완화법을 실천하세요.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심호흡을 하거나 짧은 스트레칭을 하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 중 하나라도 해당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미 당뇨가 시작된 걸 모르고 계신 건 아닐까요? 특히 이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혈당 관리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 당뇨는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쳐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뇨 초기 증상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뒀어요. 이 체크리스트는 블로그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활용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영상 아래에 설명란에 블로그 링크를 남겨둘게요. 바로 체크하시고 혹시라도 초기 증상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당뇨병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저는 직접 경험했고 임상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식물성 식단을 통해 당뇨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저는 암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면서 식습관이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콜린 캠벨 박사님의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제가 찾은 해답은 바로 식물성 식단이었습니다. 식물성 식단을 실천하면서 몸이 변화했고 그때 깨달았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병들은 이 방법을 적용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식물성 식단으로 당뇨를 치유하는 방법과 혈당을 낮추는 최고의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당뇨의 진짜 원인은 동물성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 환자는 과일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니까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과일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동물성 음식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우리 몸의 대사를 망가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당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과일과 식물성 음식은 장기적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식물성 식단이 혈당을 조절하는 원리를 설명드리면 과일, 통곡물, 해조류 같은 식물성 식품에는 우리 몸이 인슐린 없이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우회 호르몬이 들어 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혈당이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과일 속 당분은 정제된 설탕과는 다르게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되면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과 미량 영양소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면서 대사 기능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즉 과일이 순간적으로 혈당을 올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이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당뇨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정리하면 육류, 유제품, 치즈, 가공육 이런 것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과일과 통곡물, 채소,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제가 암을 극복했던 방법이 당뇨에도 효과적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식물성 식단이 당뇨를 치유하는 원리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동물성 음식은 대사를 망가뜨립니다. 동물성 지방은 혈류를 탁하게 하고 인슐린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반면에 식물성 식단은 혈당을 조절하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해조류,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인슐린 기능을 강화합니다. 통곡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줍니다. 생채소는 항산화 효과로 췌장 기능을 보호해 줍니다. 세 번째, 인슐린을 대체할 우회 호르몬이 존재합니다. 과일과 통곡물에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호르몬이 들어 있습니다. 이 호르몬들은 췌장의 부담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혈당을 조절하도록 도와줍니다. 당뇨 환자가 실천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원칙은 첫 번째, 동물성 음식 배제입니다. 고기, 계란, 유제품, 치즈 같은 동물성 음식이 대사장애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식물성 식품에도 충분한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강낭콩, 보리밥, 해조류 같은 식품을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혈당 조절과 단백질 보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해조류와 채소 중심의 식단 실천. 미역, 다시마, 김, 톳 같은 해조류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핵심 음식입니다. 이 해조류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고 췌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 논문에서도 미역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조절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해조류의 활용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미역국, 된장이나 들깨를 넣고 따뜻하게 끓이면 혈당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미역 무침, 초고추장 대신 들기름과 참깨를 활용하면 더 건강한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보리밥과 함께 미역을 드시면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해조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요, 보리밥, 강낭콩, 브로콜리, 계피차입니다. 세 번째,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공식품 안 돼요. 배달 음식도 안 되고요. 직접 조리한 자연식이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 대신 현미, 보리밥 같은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과일을 피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먹어보세요. 특히 보리밥과 강낭콩을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면서 혈당이 서서히 오릅니다. 건강한 식습관이야말로 최고의 당뇨약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당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암을 극복하면서 알게 됐어요.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처럼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의 힘이야말로 모든 병을 고치는 진정한 치료제입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조금씩 점진적으로 실천한다면 6개월이면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3가지 핵심 원칙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동물성 음식 줄이기. 두 번째, 해조류와 채소 중심 식단 실천하기. 세 번째, 자연식 위주의 식단 유지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운동과 스트레칭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미국 당뇨학계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식사 후 10분 걷기 운동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효과적으로 혈당을 낮출 수 있을까요?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걷기 운동과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밥 먹고 나면 졸리다, 식곤증이 온다, 이런 경험 많으시죠? 사실 이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식후 걷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가벼운 걷기만 해도 혈액 속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사용되면서 혈당이 안정됩니다. 이 실천 방법은요, 식사 후 10분간 천천히 걷기입니다. 빠른 걸음이 힘들다면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도 괜찮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에는 실내 사이클이나 계단 오르기도 추천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식사 후 걷기를 실천했을 때 혈당 상승률이 20%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혈당을 낮추는 쉬운 스트레칭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뻣뻣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죠. 하지만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인슐린이 더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따라하는 혈당 조절 스트레칭 3가지. 첫 번째, 손끝 터치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고 손끝으로 저 발끝을 터치해요. 두 번째, 벽을 잡고 한 다리씩 뒤로 당기기입니다.
벽을 잡고 한쪽 다리를 뒤로 굽혀서 발목을 잡아요. 세 번째, 앉아서 발끝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서 두 발을 앞으로 뻗고 손으로 발끝을 잡고 숙입니다.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아침 기상 후에 몸을 풀면서 혈액순환이 업됩니다. 식후 가볍게 하면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하시면 근육을 이완하면서 숙면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과 스트레칭을 잘하고 있는데도 혈당이 계속 높다면 여기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당화혈색소입니다. 혈당은 매일매일 변하지만 당화혈색소는 2에서 3개월간의 혈당 관리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당뇨를 진단하거나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꼭 체크합니다. 이 당화혈색소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당화혈색소 수치가 1%만 낮아져도 당뇨 합병증 위험이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당화혈색소란 우리 몸속에 있는 적혈구, 빨간 피세포가 계속 돌고 있어요. 이 적혈구가 혈당, 포도당을 만나면 서로 결합하면서 당화혈색소라는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혈당이 높을수록 당화혈색소 수치도 높아지고요. 혈당이 잘 조절되면 당화혈색소 수치도 낮아집니다. 이 수치는 평균 2, 3개월 동안의 혈당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루 혈당 수치보다 훨씬 더 정확한 건강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를 알려드리면요. 정상 범위는 5.7% 미만입니다. 그리고 당뇨 전 단계는 5.7에서 6.4%, 당뇨병 진단은 6.5% 이상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화혈색소가 7%를 넘는다면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신경 손상의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게 되죠. 그럼 이 당화혈색소를 낮추려면 아까 말씀드린 식후 10분 걷기,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줘요.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럼 당화혈색소를 낮추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당화혈색소 수치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 받을 수도 있고 가정용 혈당 측정기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체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처럼 생활습관 변화로 혈당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의 상당수가 고혈압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조절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영상을 추천해 드리면 고혈압 확 떨어뜨리는 음식 5가지, 위에 상단 카드를 클릭 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당뇨라고 하면 무조건 당뇨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생활습관 개선과 체질 맞춤적인 접근을 통해서 당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생활습관 변화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3가지 핵심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는 혈당과 혈압을 함께 관리하는 방법도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생활습관 변화로 혈당을 안정시킨 사례. 오늘 소개할 김땡땡 분은 68세 여성으로서 5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늘 피곤하고 식곤증이 심해서 오후만 되면 무기력해지셨죠. 또 밤에는 자주 깨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도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선생님, 점심 먹고도 개운해요. 밤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혈당 조절을 위해 실천한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먹는 것부터 바꿨습니다. 흰 쌀밥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현미, 귀리밥, 채소,
해조류, 견과류 중심의 식단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빵과 면을 좋아하셨지만 통곡물 위주의 식사로 변경하셨어요.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계피차, 보리차 같은 차도 함께 마셨습니다. 두 번째, 운동 습관. 처음엔 10분 걷기부터.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시지만 처음부터 무리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식후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어 하셨지만 2주 뒤에는 20분, 한 달 뒤엔 계단 2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셨죠. 3개월 후에는 계단 5층까지 거뜬히 오르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분 걷기만으로도 혈당이 20%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과 한방적 접근.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혈당 조절에는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분은 매일 15분간 명상과 심호흡을 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취침 1시간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였습니다. 또한 몸의 균형을 맞추는 한방적인 접근을 함께 병행하면서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처럼 체질과 상황에 맞게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3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체중이 4kg 감량, 당화혈색소 7.2에서 6.0%, 식후 혈당 변동폭 감소, 피로 개선과 활력이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점심을 먹고도 개운하고 밤에도 푹 잘 수 있다고 하시면서 당뇨 때문에 힘들었던 지난 5년간이 이제는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혈당 조절은 단순히 약을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작은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것 꼭 기억하세요. 혈당을 낮추는 음식, 실천하기 쉬운 생활 습관과 운동법, 실제 사례를 통한 당뇨 극복 방법.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과 운동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당뇨 합병증 중에 하나가 눈 문제인데요. 혈당이 높아지면 시력이 저하되거나 안구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는데요.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눈 건강을 지키는 습관에 대한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설명란에서 확인하고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도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 보실래요?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계속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혈당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도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제가 진료하는 틈틈이 답글을 잘 달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에 관한 제 책을 가지고 실제 진료했던 환자분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건강에 관한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건강한 습관이 최고의 약입니다. 당뇨가 있는데 바나나는 먹어도 괜찮을까요? 바나나는 당이 높은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꼭 피해야 할 음식일까요? 오늘 영상에선 바나나가 당뇨 관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방법까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식탁 위에 바나나 제대로 알아볼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 지금 바로 구독하고 함께 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가볍게 바나나 하나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껍질만 까면 바로 먹을 수 있고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입맛 없을 때에도 부담 없이 들어가는 과일입니다. 특히 이가 약해지신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편한 음식이죠. 그러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겐 이 바나나 정말 괜찮은 걸까요? 바나나는 당이 많아서 혈당을 확 올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면 무조건 피하라는 얘기도 종종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은 바나나를 무조건 피해야 할 음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혈당 지수, 영어로는 GI 지수라고 불리는 개념인데요. GI는 글리세믹 인덱스의 약자로 어떤 음식이 섭취 후에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는지를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보통 GI가 70 이상이면 높고 56에서 69는 중간이고 55 이하면 낮은 음식으로 분류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으려면 GI가 낮은 음식을 고르는 것이 좋겠죠? 이 부분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당뇨 관련 영상에서 GI 지수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다뤘으니 위에 카드에서 확인해 보시고 또한 빵과 면에 관한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도 남겨둘 테니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바나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많은 분들이 예상과 달리 놀라시는데요. 바나나의 GI는 익은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51에서 55, 즉 낮은 혈당 지수에 해당됩니다. 완전히 무르고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GI가 올라가지만 살짝 덜 익은 바나나는 GI가 낮아서 당뇨 환자들에게도 무리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너무 달고 무른 바나나는 피하고 약간 단단한 상태의 바나나는 괜찮습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단맛만 강할 뿐 아니라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B6 같은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당의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오히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칼륨은 고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나나는 중간 크기 기준으로 한 개의 탄수화물이 약 27g 들어있어요. 당뇨 관리 중이시라면 하루에 반 개에서 한 개 정도, 그리고 식후보다는 식사 중간 간식으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바나나를 아예 끊어야 하나요? 하고 걱정하셨다면 오늘부터는 현명하게 선택해서 드시는 방법으로 바꿔 드셔도 좋습니다. 단 본인의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으니 당 수치를 체크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혈당 지수, 그리고 바나나의 익은 정도에 따라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음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조절하며 먹는 습관이에요. 당뇨가 있다고 무조건 단 음식은 금지, 과일은 안 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내 몸에 맞는 영양 섭취법을 함께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식생활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바나나는 한 가지 음식을 놓고 보았을 때 당지수라는 중요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제 바나나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는 이유와 그에 따른 위험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나를 자주 드시고 계시나요? 아침에 일어나 허기가 져서 바나나 한 개를 꺼내서 물 한 잔과 함께 급히 드신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식사 후 디저트로 바나나를 통째로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이 두 가지 습관은 혈당 관리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나나가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복에 바나나만 단독으로 먹는 습관이에요. 바나나는 섬유질이 풍부하긴 하지만 탄수화물 함량도 높습니다. 공복에 바나나를 단독으로 먹게 되면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인슐린 반응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가 심한 피로감이나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를 식사 직후에 디저트로 먹는 습관입니다. 밥을 먹은 직후에는 이미 혈당이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이때 바나나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2중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익은 바나나일수록 당분 함량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디저트로 바나나를 드시면 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바나나는 공복이 아닌 간식 시간에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나 오후 3시쯤 배가 적당히 고플 때 반 개 정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냥 드시기보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익은 바나나는 피하고 단단하고 살짝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초록빛이 약간 도는 바나나는 저항성 정분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저항성 전분은 장 건강을 도와주는 좋은 균의 먹이가 되기도 해요. 또 한 가지, 바나나를 드신 후에 바로 앉거나 눕는 습관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후 혈당이 오르는 시점에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이 오래 높은 상태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먹은 후에는 가볍게 5분에서 10분 정도 걷는 습관을 들이면 혈당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은 작지만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바나나 하나를 먹는 습관만 바꿔도 여러분의 혈당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좋은 음식도 좋은 방식으로 먹어야 내 몸에 진짜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중에 언제 바나나를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복이 아닌 식사 사이 시간에, 그리고 운동 전후처럼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이 바나나를 먹기 좋은 시간대입니다. 이 시기엔 바나나에 들어있는 당분과 영양소가 에너지로 잘 활용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매일 드시는 바나나 하나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바나나와 당뇨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혈당 지수, 바나나의 익은 정도, 그리고 식습관까지. 단순히 바나나는 당이 많으니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얼마나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함께 확인하셨죠? 또 한의학적으로도 바나나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따뜻한 생강차나 대추와 함께 드시면 속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 하루에 5분 정도의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혈당과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작은 음식 하나, 짧은 걷기 하나도 건강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바나나 건강 습관 부담 없이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분도 훨씬 나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내용들 놓치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진료 중에 틈틈이 읽고 직접 답변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구마가 혈당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고구마는 건강식이다, 당뇨에 괜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같은 고구마라도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첫 번째, 고구마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과 두 번째, 한의학 관점에서 고구마를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고구마를 당뇨 걱정 없이 드시는 방법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고구마가 당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혈당 지수, 즉 GI의 수치가 중요한데요. 이 수치는 고구마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한마디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설탕이나 흰쌀밥은 GI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먹자마자 혈당이 쑥 올라가기 때문이죠. 반면에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GI가 낮아요. 고구마는요, 일반적으로 GI 수치가 44에서 60 정도입니다. 즉 낮은 편에 속하지만 조리법이나 먹는 시간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튀긴 고구마나 설탕에 절인 고구마 간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어요. 반면에 찐 고구마, 그것도 껍질째 드시면 혈당 상승을 훨씬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고구마 자체는 나쁘지 않아도 양이 너무 많거나 식사 직후 과일처럼 후식으로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고구마는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느냐에 따라 좋은 음식도 위험한 음식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어떤 습관이 당뇨를 더 악화시키고 어떻게 드시면 괜찮은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혹시 고구마를 이렇게 드시진 않으셨나요? 밥 먹고 후식처럼, 아니면 밤에 출출할 때 하나씩 꺼내 먹는 습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고 계세요.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는요, 밥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두 음식 모두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혈당이 이중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가 찐득하고 달아서 밥 대신 괜찮겠지 하고 같이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에겐 위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자주 하는 실수는요, 야식처럼 드시는 경우예요. 밤늦게 혈당이 올라가면 다음 날까지 혈당 수치가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먹는 고구마는 포만감도 부족하고 오히려 혈당만 자극할 수 있죠. 세 번째 실수는요, 너무 오래 익혀서 드시는 경우입니다. 고구마는 조리 시간이 길수록 당분이 더 많이 분해되면서 GI 수치가 올라갑니다. 특히 군 고구마처럼 겉이 바삭할 정도로 익힌 건 혈당 반응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구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먹는 습관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를 건강하게 혈당 걱정 없이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의학에서는 고구마를 비위를 돕는 음식으로 봅니다. 이제 고구마가 어떻게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섭취할 수 있는지 한의학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마는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하고 기운을 채워주는 음식으로 분류되죠. 고구마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속이 냉하거나 위가 약한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을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도 있어요. 변비나 소화불량에도 긍정적이에요. 한의학에서는 비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 흡수되지 않고 혈액 속 당의 대사도 원활하지 않게 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소화기관이 약하면 혈당 조절에도 부담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구마처럼 소화를 돕는 따뜻한 음식은 잘만 먹으면 혈당을 오히려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리법과 시간, 양을 꼭 주의하셔야 해요. 이제 고구마를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한방 팁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침 공복 상태에서 찐 고구마를 껍질째 반 개 정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며 고구마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공복에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일이 없고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기운을 보충해주고 포만감도 생기기 때문에 아침에 고구마를 드시고 나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 관리에 있어 훨씬 효과적이에요. 한의학에서 중요한 건 음식의 기운과 나의 몸 상태를 잘 맞추는 것입니다. 고구마는 달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체내 차가운 기운을 조절하고 에너지 보충에 적합한 음식입니다. 실제로 어떤 방법이 혈당 관리에 효과적인지는 다음에서 간단한 한방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고구마를 혈당 걱정 없이 드시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아침 공복에 고구마를 반 개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구마를 반 개 정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으면서 고구마의 영양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하게 찐 고구마를 껍질째 반 개 정도 드시고 바로 물을 한 컵 마셔주세요. 이렇게 드시면 포만감이 생기고 아침 식사량도 조절되며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식사 10분 전에 고구마와 채소 한 입 섭취 루틴입니다. 고구마 한두 입 그리고 삶은 채소를 먼저 드시면 위에서 당분 흡수를 천천히 진행하게 돼요. 이렇게만 바꿔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하기 쉽게 요약해 드릴게요. 하루에 딱 5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고구마 반 개와 따뜻한 물. 두 번째는 식사 전에 고구마 한 입과 채소. 이 두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복잡한 운동이나 약 없이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서는요,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 직접 정리해서 답변 드릴게요. 고구마 관련해서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들어요. 고구마는 당뇨에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냥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던데요. 껍질은 꼭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말이죠. 몇 가지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고구마는 당뇨에 좋다. 네, 고구마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소화 건강을 돕고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고구마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조리법, 먹는 시간, 양에 따라 그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튀기거나 설탕을 더한 고구마 간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찌거나 구운 고구마는 혈당을 서서히 올려서 당뇨 환자에게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먹는 시간도 중요해요. 공복 상태에서 고구마를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니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더 혈당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양도 중요한데 고구마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이지만 과다 섭취 시에는 혈당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양 조절은 꼭 해야 하나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밥 대신 고구마를 드신다고 하여 고구마를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탄수화물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위험이 있습니다. 고구마에 포함된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빠르게 당으로 전환되어 혈당을 상승시키는데 이 때문에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반드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한 환자분께서 하루 한 끼 대신 고구마만 드셨다가 혈당 검사 결과가 높게 나온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는 고구마의 탄수화물 함량이 당으로 빠르게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구마는 그 자체로 식이섬유와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소화 건강과 면역력에 도움을 주지만 너무 많이 드실 경우 그 효과보다 혈당 상승의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마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여러 끼에 걸쳐 나누어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혈당 관리를 위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고구마를 찐 상태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찌면 고구마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잘 보존되며 조리 과정에서 당 지수가 다소 낮아져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튀기거나 설탕에 절인 고구마 간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이러한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결국 고구마를 섭취할 때는 그 먹는 양과 조리법, 그리고 먹는 시간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복에 단독으로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식품들과 함께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중에 고구마를 소량 포함시키거나 간식으로 나누어 드시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처럼 고구마는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제공하는 음식이지만 적절한 양 조절 없이는 오히려 당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식사 중에 다른 음식과의 균형을 유지하며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요. 껍질은 꼭 먹어야 하나요? 고구마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한 세균을 자극해서 소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고 변비를 예방하며 장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사 후 오랜 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어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여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완화하고 식사 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도 유효한 방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식이섬유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도록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지속적으로 안정된 혈당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특히 당뇨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식품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영양소로 당뇨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과 노화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 껍질에 있는 항산화 물질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들을 통해 고구마의 영양가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몸에 좋은 영양을 더욱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구마 껍질은 흙이나 불순물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하게 씻고 섭취하셔야 합니다. 고구마 껍질을 잘 씻지 않으면 불순물이나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위생적으로 철저히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구마 껍질은 그대로 드시기 전에 충분히 익히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껍질을 익히지 않으면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고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조리법에 따라서 고구마를 충분히 익혀서 드시면 소화의 부담도 적고 고구마 껍질에 있는 유익한 성분들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고구마는 혈당 관리와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되며 체내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구마 껍질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더 풍부하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볼게요. 고구마는 비위를 보하고 잘 먹으면 당뇨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먹는 시간, 양, 조리법에 따라서 혈당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침 공복, 식사 전 한 입, 껍질째 섭취 등 실천 방법만 알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하나라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진료 중 틈틈이 꼭 확인해서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 믿을 수 있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바나나 정말 건강식일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